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남광토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8억 원 규모의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셀바이오텍의 지분을 6.95%로 늘렸습니다. 한전 KPS가 한국수자원 원자력과 693억 원 규모의 UAE 원전 경상정비공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제3자 유상증자 결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SK온은 이스트브릿지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최대 1조 4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전 KPS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한국수력원자력과 69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예. 그래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을 갖다가 지불하는 것이 UAE라는 것입니다. 네. UAE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엄청나게 원자력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최소한 20조 원 정도의 이제 원전 사업이 일으켰는데 원전을 한번 다 짓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전을 갖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 큰 산업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번에 계약 맺은 것도 그래서 한번 정비를 하는 계약을 맺은 거고 계약을 맺었는데 금액이 무려 이제 690억 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원전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전 KPS의 사업 모델 자체가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정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발전 송전을 갖다 배치하는 곳은 이제 BHI가 있고 원전이 발전 송전을 마무리했는데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기업은 한전 KPS입니다. 그래서 한전 KPS도 그래서 원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따라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원전을 갖다 계속 축소하는 이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전 KPS를 비롯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한전 KPS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원전을 적극적으로 친원전을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한전 KPS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주가 상승과 매출액이 이어졌습니다. 한전 KPS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원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가서 정비를 하는 기업인데 그러면 이제 그 UAE 원전 외에도 추가로 이제 국내에서 많은 원전을 갖다 수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을 수주를 하면은 그 원전을 수주하는 주체 계약은 이제 한수원이 해당합니다.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한수원이 부문별로 오늘처럼 이제 발전 설비를 점검할 곳은 어디냐? 한전 KPS가 하는데 그러면 한전 KPS마다 다른 곳에 할 수 있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 특수성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발전 설비를 잘못 점검하면 대형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다른 곳에 둘 필요 없고 한전 KPS 자체가 그 주주 구성을 보면은 50%가 한전이고 15%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이득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원전의 가장 큰 엔진을 할 수 있는 원자로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건 이제 두산중공, 두산에너지가 만듭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발전 전체적 계약 수준은 이제 한수원이고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에게 이제 계약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그 한전 KPS가 이렇게 전형적인 원전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광양 발전소 같은 것도 작년에 중요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광양 발전소 계약은 무엇이냐면은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진 이제 발전소를 일종의 컨설팅을 하십니다. 컨설팅을 해서 이 회사가 노후화된 설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는가? 그럼 원상 복귀할 수 있으면 해당 회사 입장에서 큰 이득이 되거든요. 그 점도 사실 한전 KPS가 또 다른 이렇게 사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전 KPS에 대한 소식부터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그 SK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아직 SK온은 이제 비상장사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SK온의 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으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SK이노베이션 자체를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고 SK온이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자금을 최대 1조 4천억 정도를 국내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조달한다고 유상증자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공시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SK온도 그 여러 가지 2차 전지 배터리를 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은 SK온만 봤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는 것이 맞는데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했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 우산 안에 있으면은 이 유상증자한 금액이 SK온에만 온전히 쓰여지지 않고 SK온 말고 다른 사업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SK온을
별도로 이제 사업을 갖다 물적 분할하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주제하다시피 예전에 LG화학이 LG엔솔을 갖다 물적 분할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네. 또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이것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가하겠다, 규제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가졌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실은 물적 분할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그래서 그런 물적 분할 대신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국내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1조 4천억 정도를 최대 모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지만 이것이 최대 4년간은 이제 상장을 안 한다는 조건이지 만약에 4년 이내 상장이 안 된다면 거꾸로 이번에 이제 SK온의 유상증자 참여한 기관들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다가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당신이 대신 사달라라는 풋옵션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K이노베이션이 당분간 안 하겠지만은 사실 4년 정도 이내에는 이제 그 물적 분할하고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SK온이 유상증자하는 것이 나쁘냐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한 비용을 갖고 빚을 갚는다 이러면 사실은 되게 안 네. 좋습니다. 근데 빚을 갚지 않고 공장을 증설한 거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고 이미 시장의 물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K온이 포드랑 같이 그 2차 전지를 짓기로 했고 그저께죠. 그 현대차와 같이 현대차의 그 미국 공장에다가 또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수요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면은 그 이 자금 조달을 통한 2차 전지를 사갈 곳은 정해져 있다. 이렇다면 사실 SK이노베이션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사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 어제 뉴스를 통해서 SK온이 5년 만에 국내 배터리 설비 투자를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5년 만에 증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결정이 된다면 주가에 호재로 미칠 영향이 크니까 이 부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